세상이 바삐 돌아가듯 생명을 살리는 36.5도씨의 혈액도 우리의 온몸을 돌아 순환됩니다. 혈액이 수급이 잘 안 되니까 그런데 요즘 부쩍 헌혈량의 순환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제일 적을 때는 뭐 한 5팩도 가져갈 때도 있고 그래요. 혈액이 부족해서 많이는 못 나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헌혈 인구. 그래서 걱정은 커져만 갑니다. 이 냉장실에 선반이 가득 차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도 누군가는 서로 밀고 당겨주며 오늘도 세상을 움직이게 합니다. 제 피로 이제 도울 수 있다는 게 사랑은 선순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한테 받아서 또 누구한테 나눠주고. 물보다 진한 나눔의 현장. 지금 만나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헌혈하는 사람이 줄면서 전국의 혈액 보유량 감소로 많은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가 완화되어 가는 요즘 대구 경북의 혈액 보유량과 현장 상황은 어떤지 지역의 사생활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영남 지역 혈액 수급을 담당하는 대구 경북 혈액원. 이른 아침부터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데요. 뭘 챙기나 했더니 빈 아이스팩이네요. 손수레에 빈 아이스팩을 가득 싣고는 이번엔 어디로 가는 거죠? 헌혈 버스군요. 아침에 뭐 어떤 것들을 실으신 거예요? 아침에 오늘 체열할 박스, 체열백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혈액을 운송할 보면 이제 냉매제가 따로 있어요. 냉매제가 몇 분 정도 그러면 헌혈을 하시나요? 오늘은 40분 예정입니다. 오늘 헌혈 목표 인원은 40명. 기대와 희망을 싣고 헌혈 버스가 출발합니다. 내부에 체열 시설을 갖춘 헌혈 버스는 단체 헌혈을 원하는 장소면 어디든 달려가는데요. 특히 요즘처럼 혈액 수급이 부족할 때는 자주 현장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헌혈 장소에 도착하면 또다시 바빠집니다. 헌혈 대기자가 오기 전 물품을 정리하고 기기 점검과 함께 바로 체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요. 이제 헌혈하고 헌혈자분들 이제 쉬시면서 체열하시면서 음료수 좀 드시고 그때 드시라고. 헌혈 버스 이제 준비 완료. 그 시각 대구 경북 혈액원도 정신이 없습니다. 아침 첫 업무는 혈액을 각 병원으로 보내는 일로 시작하는데요. 공급실에 있는 혈액 팩트를 챙겨서 배송할 혈액 양과 혈액 성분들을 일일이 확인해야 합니다. 그날 병원들의 요청에 따라 나가는 혈액 팩수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대형 종합병원은 좀 많이 청구를 하고 최대한 많이 주려고 우리가 혈액 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혈액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급한 병원부터 해서 주고 수급에서 다 조절해서 주거든요. 이 과정에서 혈액의 선도가 중요한데요.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영하 6도씨로 혈액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제 혈액은 각 병원으로 전달되어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나눠지겠죠.
다시 이곳은 구미로 간 헌혈버스. 모든 준비는 벌써 마쳤건만 어째 조용합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나 초조해지는데 어라? 드디어 첫 헌혈자가 등장했습니다. 첫 체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한 4, 5년 만에 하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수액이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그런 걸 알고 있어가지고 이제 이번에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좀 많이 동참하려고 신청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헌혈에 동참하는 직원들이 나타납니다. 사실 그동안 코로나 여파로 헌혈할 기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오늘 꽤 헌혈차가 분주해지네요. 오늘이 11번째인가 그렇습니다. 항상 이렇게 기다릴 때면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오늘은 좀 덜 아프겠지라는 생각도 하고 사람들이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헌혈은 전혈과 성분 헌혈로 나뉘는데요. 전혈은 혈액 전체를 체열하는 것으로 10분 정도 소요되고요. 성분 헌혈은 혈장, 혈소판 등 특정 성분을 체열하는 것으로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걸린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가 해제되고 단체 헌혈 등이 조금씩 늘고 있지만 여전히 혈액 수급이 부족합니다. 원론적인 얘기지만은 결국에는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헌혈 가능 인구가 감소됐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10대와 20대 인구가 감소됐기 때문에 헌혈율도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같은 시간 대구 경북혈액원에선 병원으로 이송하고 남은 혈액팩을 점검하고 확인하는데 우리가 보기엔 같아 보이지만 혈액팩마다 성분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건 농축 적혈구 제제라고 하고요. 적혈구가 감소된 환자들이 수혈받는 혈액이고, 그리고 이 보관할 때는 냉장 상태로 저희 혈액 냉장고이고, 보시면 표시 온도를 3.8도이거든요. 적혈구 제제는 1에서 6도씨에 보관할 수 있고 저희가 그 범위 안에서 보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혈액 냉장고에 보관하게 됩니다. 저희가 하루에 출고하는 게 적혈구 제제 한 500단위 정도이고 요 2대로 500단위 보관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혈액도 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네, 유효기간이 있고요. 체열한 이후에 저희 35일간, 농축 적혈구 제제는 35일간 사용 가능합니다. 체열 시점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저희가 적혈구 제제를 보관하는 일수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 화면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혈액 재고량이 전국에서도 대구 경북이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권역별로 혈액 제제를 보유한 일수가 보여지고요. 그리고 3권역 중에서 대구 혈액원이 혈액을 보유하는 일수 현재 3.81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혈액 적정 보유량은 5일분인데요. 3.81분이면 혈액 수급 위기 단계에 속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의료기관에 충분하게 공급을 하려고 하면 이 냉장실에 선반이 가득 차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빈 곳이 많습니다. 하루 필요한 대구 경북의 혈액량은 405명분인데 응급 상황에선 여유분이 없어 대비하기 힘듭니다. 2019년도에 비하면 헌혈은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저희가 회복하는 데는 아직까지 완전 회복되었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병원으로 혈액을 보내고 나서도 이곳은 여전히 바쁩니다. 여기는 혈액 제제 제조실인데요. 체열한 혈액이 환자들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혈액을 제품화하는 공정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여기는 이제 공급팀에서 헌혈된 혈액을 인계받아가지고 성분 제제별로 제조하는 곳입니다. 헌혈을 한다 해서 이렇게 피를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닌가 보죠? 네, 그럼 바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검사도 나와야 되고 이렇게 필요한 제제별로 다 분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지금 제제팀에서 제조하는 과정입니다. 이곳에선 하루 2, 3회 정도 혈액팩을 인계받아 작업하는데요. 작업 시간은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먼저 혈액팩을 원심 분리기에 넣어 10분간 원심 분리를 하는데요. 그리고 나선 혈액과 혈장을 추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환자마다 필요한 성분이 다르기에 일종의 맞춤형 혈액을 만드는 셈이죠. 그러니까 비중에 원리에서 무거운 건 깔아앉고 깔아앉는 게 이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위에 떠 있는 이제 물 성분은 혈장. 요게 제제의 원리입니다. 자, 시범을 하면 어떻게 원리냐면은 분절막을 이렇게 부러뜨리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서브백에 혈장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내려가는 건 혈장인가요? 그렇죠. 예. 상층부에 있는 혈장이 넘어가고 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PRP라고 합니다. 혈소판 풍부 혈장. 보통 20cc의 혈액에서 약 2cc 정도가 나온다는데요. 이 성분은 특별한 환자에게 수혈됩니다. 백혈구가 들어갔을 때 이제 위해 요소가 있는 환자들한테 발열방이라든지 안 그런 알러지 반응이 있을 때 그 병원의 처방 요구에 따라 가지고 백혈구를 제거된 혈액을 보내달라고 하면은 백혈구 여과 제거 직혈구 제제를 청구받아서 공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특성에 맞춘 성분별 혈액은 특이한 질환의 환자에게는 꼭 필요한 생명줄이 되는 거죠. 바로 여기.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인 준서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지난해 갑작스럽게 쓰러지고 생각지도 못한 병이 찾아왔습니다. T세포 모구성 림프 백혈병이라고 10월 8일 날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발병해갖고 저희가 여기서 사설 구급차를 타고 서울 성모 응급실로 갔었거든요. 바로 중환자실로 들어가가지고 신장하고 이렇게 장기 손상이 조금 오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제 신장 뭐 이렇게 투석하면서 같이 이제 항암 이제 스테로이드 치료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초초 고위험군으로 이제 분류가 돼가지고 이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평상시 들어보지도 못했던 뭐 TV에서만 보던 그런 건데 이제 그게 내 새끼한테 이제 그렇게 딱 하니까 뭐 진짜 하늘이 무너지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평소 운동을 좋아하던 준서는 유도 선수인 형을 따라 유도를 시작했는데요. 학교 대표 선수로 각종 대회에 참가했던 유망주였습니다. 그런 준서를 지켜보는 형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프니까 저도 아픈 느낌. 그냥 빨리 동생은 나았으면 좋겠다. 나와서 고생 좀 덜 시키셨으면 좋겠다. 이거고 엄마는 빨리 동생 다 완쾌해가지고 딱 준서한테 이제 동생한테 이제 그렇게 고생 시킨 거 다 받아라 이제 약간 이런 거. 집에서는 우애 좋고 유도장에서는 선의의 경쟁자였던 형제. 늘 함께했던 개구쟁이 준서는 병마와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항암 치료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다 죽여버리잖아요. 안에 몸속에 있는 것들을. 그러면서 수치가 완전 축축 떨어지더라고요. 그 혈소판하고 이제 이게 다 떨어지면 바로 이제 수혈이 들어가고 이제 혈소판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어적정에서 떨어지면 바로 이제 맞아야 되는 경우고. 그러니까 수치가 오를 때까지 그냥 계속 이제 맞는 거죠. 매일 체열 검사를 체열을 해가지고. 이번 초기 당시엔 심각한 상태였지만 꾸준한 치료와 수혈을 통해 지금은 많이 호전되었는데요. 여전히 적혈구 수치가 떨어지면 서울에 수혈을 받으러 가야 합니다. 빨리 집 가고 싶어요. 힘들죠. 운동이요. 안 하면 계속 생각나고 하면 좀 힘들어서 안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안 하니까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운동의 소질을 보였던 준서. 그 시절의 기억은 사진 속에 남아 있습니다. 유도에 처음 이제 유도부 입단할 때 배달단 거. 성적은 좀 괜찮았나요? 성적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열심히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아파가지고. 누군가의 따뜻한 나눔 덕에 준서는 또다시 내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피를 준 사람한테 고맙죠. 나도 빨리 나와서 누굴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 우리의 혈액 한 방울이
준서에겐 힘이 되겠죠. 코로나19의 여파로 헌혈이 급격히 불면서 혈액 부족 현상이 만성화할 것이라는 헌혈하는 사람의 수가 가파르게 줄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지역의 혈액 수급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대구에 있는 9개의 헌혈의 집 중 가장 헌혈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중앙로 센터. 오후 헌혈 시간을 앞두고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데요. 매일 오전과 오후 2차례 체열을 위한 준비를 한답니다. 기준증서는 여기 92개. 여기 성분은 기계가 시간 간격으로 있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되도록. 네, 사실 대가를 바라고 오신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장이 어수선하면 저희도 힘들지만 헌혈자분도 화내시니까 네, 이렇게 잘 맞춰서 시간 조절하려고요. 그 사이 헌혈하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왔는데요. 처음 헌혈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헌혈한 횟수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헌혈하려는 마음은 어쩌면 같을 겁니다. 오늘자로 129회 했습니다. 처음에 고등학교 온 헌혈 버스에서 이제 처음으로 헌혈을 시작해서 혈액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그 생명을 이제 살리기 위한 그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108번 했고요. 오늘 하면 109번째 헌혈입니다. 헌혈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나 그런 잘못 알고 있는 상식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한 번이 어렵지 2번, 3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요. 그래서 저도 직접 동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전장 문진은 하셨나요? 네? 전장 문진 하셨나요? 아니요, 그게 뭐죠? 전장 문진 거기서 먼저 해주신 거예요. 항목에 따라 자신의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 등을 체크하는데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기 선생님. 네. 근데 아까 제가 문진표를 작성하면서 그 헌혈 금지 약물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게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헌혈 금지 약물이 한 7, 8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선 치료제도 종류가 있고요. 탈모증 약, 여드름 치료제, 손 습진제 등 한 7, 8가지가 있습니다. 헌혈에 앞서 건강 체크는 필수입니다. 혹시 네. 이렇게 헌혈하러 왔다가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10분 중에서 다 몇 명 정도가 못하고 저희가 보통 통계적으로는 한 10%? 네,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접이 중인 경우가 많아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어트 목적이나 아니면은 식사량이 적거나 이런 경우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살짝 낮으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헌혈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헌혈하러 오기 전에 주의할 점이나 체크해야 할 점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식사 잘 하시고 잘 주무시고 또 약 복용하지 않으시고 그러신다면 충분히 어느 분이나 건강하신 분들은 헌혈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전혈은 8주에 한 번, 성분 헌혈은 2주에 한 번 가능하답니다. 알고 보면 헌혈은 남을 위한 일인 동시에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죠. 헌혈에서 좋은 점은 제일 첫 번째가 병원에 있는 환자들한테 혈액을 나눠줄 수 있는 가장 큰 봉사활동이라는 게 가장 큰 좋은 점이고요. 또 하나는 건강 관리를 좀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레드 커넥터 앱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앱에 이제 들어가시면 본인이 헌혈하신 기록이 다 나오거든요. 또 본인의 헌혈하신 검사 결과도 거기 쫙 다 나와요. 그러면 이 추이를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 체크도 가능하십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오늘 대구 경북 혈액원에 특별한 사람이 온다는군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혈액원 직원들의 환영 인사를 받은 이분은 400회째 헌혈한 주인공이랍니다. 제가 너무 미안하네요. 혈액원에 며칠 전부터 소문이 다 났더라고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정말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약속을 잡게 되면 헌혈하는 날이 우선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빈혈 때문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 대신 대표로 이렇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고 상교육이 되니까 네, 그것만으로도. 20대 때부터 헌혈을 시작했다는 이창수 씨. 100회 때마다 남긴 사진은 추억이자 가족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거 300회 때 이거 지금 보니까 너무 많이 확실히 큰 걸 보이네요. 얘가 큰 애고 작은 애인데 큰 애, 작은 애 이렇게 큰데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헌혈은 혹시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신지? 건강이 허락하는 한까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몇 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 몸 상태도 좋아졌다는 증거니까 힘 닿는 때까지 하고 싶습니다. 그냥 편안한 마음에서 그냥 언제까지 하는지 목표는 없고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수 씨의 나눔의 마음들이 여기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기는 다시 구미의 헌혈버스인데요. 와, 그 사이 헌혈자들이 늘었네요. 여기 쉬고 계속 걸으시면 돼요. 저는 이번에 하면 이제 6번째인데요. 약간 봉사활동 한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뿌듯함을 느끼면서 그냥 그걸로 위안 삼고 있습니다. 헌혈도 건강한 사람만 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내 몸이 건강하다는 걸 인증하고 싶으면 헌혈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기줄이 끝나고 헌혈버스도 이제 마감 정리를 하는데요. 과연 오늘 헌혈 상황은 어땠는지 궁금해집니다. 40명쯤 다녀가셨어요. 오늘 하루 종일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네, 잘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그 시각 헌혈의 집에서도 마감 준비가 시작됩니다. 각 헌혈의 집에서 채혈한 혈액은 아이스팩에 담겨 하루 2번 수거팀에게 전달되는데요. 5개네요. 총 5박. 네. 저는 노력했어요. 수고하세요. 네, 고생하십시오. 오늘 몇 박스나 나온 건가요? 오늘 총 5박스입니다. 좀 많이 나온 편인가요? 적게 나온 편인가요? 보통 한 4박스 정도 받기는 하는데 뭐 상황에 따라 또 5박스씩 수거해 갈 때도 있습니다. 하루 4상자, 하루 5상자. 매일 양은 달라도 사람을 살리려는 상자에 담긴 마음은 한결같겠죠. 헌혈을 통해 모인 사랑이 차를 타고 다시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제 혈액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혈액을 받으면은 그 시간 안에 공급팀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수거를 해서 시간 안에 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혈액이 어떤 의미인지 좀 여쭤봐도 되나요? 뭐 제 직업이기도 한데 이게 또 혈액이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생명을 살리는데 중요하게 쓰이는 거기 때문에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늦은 오후 구미로 나갔던 헌혈버스가 돌아왔습니다. 각 헌혈의 집에서 수거해온 혈액 상자도 들어옵니다. 이때부터 다시 대구 경북 혈액원 직원들이 바빠지기 시작하는데요. 지금부터는 시간 싸움입니다. 수거해온 혈액을 성분별로 분류해 신속하게 냉장 보관함에 넣어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거량이 적어 일이 일찍 끝나는 날에는 오히려 가장 마음이 무겁다고 합니다. 그 개수가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병원에서 청구되는 양을 저희가 또 계속 볼 수도 있잖아요. 절반으로. 그러니까 조금 모질하면 비어 있으면 마음이 좀 불안하긴 하죠. 세월 많이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400cc 한 팩에 담긴 36.5도씨의 온기는 오늘도 세상을 돌며 우리를 따뜻하게 합니다.
좋죠. 이걸로 다른 사람을 제 피로 이제 도울 수 있다는 게. 딴 거는 다 과학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혈액은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서 아직은 건강하니까 할 수 있다. 거기에 약간 더 보람이 있어요. 내 건강하다는 게. 저를 여기 있게 해준 존재자. 네. 혈액 하나로 인해서 한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늘 자체가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은 선순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한테 받아서 또 누구한테 나눠주고 그 사랑이 누군가 꼭 대상이 있는 게 아니어도 사랑은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기를 내세요. 쳇바퀴처럼 바삐 도는 대구 경북 혈액원의 하루. 이 하루가 매일같이 이어져 우리의 일상이 됩니다. 하루가 이어지듯 누군가에게서 누군가로 이어지는 물보다 진한 피의 나눔.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돌고 도는 삶을 함께하며 세상을 순환시키는 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게 헌혈의 의미 아닐까요? With a heart